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철 교수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오늘은 제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오늘 할 거냐 하면요, 바로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저희 그동안에요, 문제 해결 방식 전체 차트를 보면은 퍼스널 어빌리티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Positive Mind, Experience, Knowledge, 그죠?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베이직 스타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Fact Based라든가요, Myth라든가 혹은 Hypothesis Driven 혹은 So What, Why So에서 배웠죠. 여러분, 이 베이직 스타일과 말씀드린 이 퍼스널 어빌리티는 기본적으로 오늘 배우게 될 도구와 스킬을 쓰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양입니다. 사실은 이 퍼스널 어빌리티는 개인적인 소양에 가깝고요, 이 베이직 스타일은 문제 해결의 가장 기반을 깔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배우게 될 3Cs나 FAW나 SWOT이나 혹은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결정을 할 때 겹치거나 중복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떤 가설을 두고서 문제 해결을 하면 더 쉬운 거고요. 그리고 항상 자료의 나열이 아닌 결론은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결론이 났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뭘까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베이직 스타일을 깔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요, 요 툴과 스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저희는 5주차와 6주차에 걸쳐서 요 베이직 툴에 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요, 베이직 툴, 스킬 사실은 큰 구분은 없어요.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요 붉은색으로 써 있는 3C's, FAW, SWOT, 5Forces, Segmentation, 요 도구, 테크니컬한 도구들입니다.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재미있을까요? 재미없겠죠? 아유, 어떻게, 예. 최대한도로 어쨌든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면 스왓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를 주고 공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서 스왓 분석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스왓 분석해 줘야 돼요. 스왓이 뭐야?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거니까 하나하나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 5주차 때 뭐 배우는지 아시겠죠? 예, 스킬, 도구들, 예, 베이직 툴, 베이직 스킬에 배울 거고, 여기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도구들을 알아두시면은요, 사실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왜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하나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세 번째 여기 스킬과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요, 3Cs라는 건데요. 여러분, 3Cs라는 거는 세 개 C라는 거죠. 세 개 C가 뭘까? 영어의 약자인데요. 보면 Customer, Company, Competitor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C 분석에서는 각각의 특성을 단순 파악하는 것보다 조합을 통해 전략을 도출해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세 가지를 다면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용은 이래요. 일단 3Cs라니까 C가 3개예요. 첫 번째 C가 Customer. 이건 뭐죠? 네, 고객이죠. 고객. 그죠? 두 번째 C는 Company. 회사죠. 세 번째 C는 Competitor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예요? 이건 경쟁자. 이게 뭔 말이냐 갑자기 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3Cs는 알아두시면 편한 게, 모든 어떤 그 비즈니스를 처음 스타팅할 때, 처음 시작할 때 3Cs를 한 번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나이가 상당히 먹어서 은퇴를 한 다음에 치킨 배달집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냥 열까요? 아니면 그냥 프랜차이즈를 찾아가서 저 치킨 열고 싶은데요, 치킨집 열고 싶은데요, 보통 이렇게 할까요? 물론 이렇게도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첫 발을 뭔가
내디디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3C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커스터머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시장 분석이죠. 맞죠? 맞죠? 제가 예를 들면 배달치킨집을 하려고 그래요. 배달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인구가 얼마지? 그리고 배달하는데 반경 내에 배달할 수 있는 반경 내에 아파트가 몇 개며, 그죠? 그 다음에 인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으며, 이런 것들 기본으로 분석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고객 분석이라, 소위 말하면 이제 소비자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커스터머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제가 치킨집을 열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죠? 예,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왜 치킨집이야? 은퇴했는데 다른 것도 있잖아. 아니 피자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편의점을 할까요? 근데 왜 치킨집이야? 여기에 대한 답변이 돼야 돼요. 특별히 내가 치킨을 사랑한다든가 치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든가. 이게 바로 컴퍼니입니다. 원래 이 컴퍼니는요, 아까 잠깐 보면은요, 원래 교과서상으로는 이 커스터머라는 거는 고객 구성 현황, 아까처럼 치킨집을 열라고 한다면 고객 구성이 어떻게 되지 봐야 되는 거죠. 빌라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연령대가 어떻게 되면, 아무래도 치킨을 시켜 먹는 거는 아파트나 빌라나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야 시켜 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많은데 다 혼자 살아. 이러면 시켜 먹을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죠. 아니면은 사무실 밀집지업이야. 그러면은 밤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객 구성 현황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고객의 특성, 고객의 속성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세분화할 수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 이 시장 세분화는 뒤에 배우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데 물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게 바로 커스터머라는 거죠. 첫 번째 C예요. 두 번째 C는 아까 말했듯이 컴퍼니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조금 더 이제 멋있게 이제 풀어야 되니까 컴퍼니인데, 이 컴퍼니라는 거는 아까 그 치킨 배달집이라고 하면 이게 나에 해당하고요. 나. 원래 이 컴퍼니는 나예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 시장의 커스터머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나예요. 나가 뭐예요? 컴퍼니인데 마켓 쉐어. 시장의 쉐어가 얼마나 되냐. 다시 말하면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혹은 나의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되지? 나의 인지도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있는데 제품 및 서비스별 품질이나 혹은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나 우리 회사의 이익률이나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전략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건 나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재무나 인력이나 아니면 정보 시스템 지원이 될까?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 운영 흐름이라든가 조직 체계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내 자신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사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고객의 평가를 분석한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분석한다는, 이게 컴퍼니예요. 다시 닭집으로 와볼게요. 아니 닭집이래네. 그 치킨 배달집으로 와볼게요. 예, 치킨 배달집으로 오면 뭐예요? 왜 내가 치킨 배달집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명쾌하게 답변이 되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가 치킨을 잘 알아요. 치킨 맛도 알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달 경로를 가는지도 알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라고 하면은 치킨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나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컴페티터. 무슨 말이죠? 경쟁자입니다. 그 이론상으로 보면은요, 여기 말했듯이 주요 경쟁자별 강약점, 그죠? 경쟁자가 있는데 쟤들의 강점은 뭐지? 쟤들의 약점은 뭐지? 라는 거죠. 혹은 신규로 들어올 수 있을까? 잠재 경쟁사들이겠죠. 뭐 이게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대체재 공급자, 혹은 뭐 그 가능성이 있는지 신규 경쟁들에 관한 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잠재 경쟁자들에 관한 현황이 필요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컴페티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앞에가 C죠. 그래서 이걸 3Cs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배달치킨집으로 가볼게요.
내가 배달 치킨집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고객 분석을 해봐야 돼. 치킨집을 열었을 때 몇 명이 시키죠? 그 다음에 손님 구성이 어떻게 되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지? 가격들은 많을까? 오피스텔에도 시켜 먹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오피스가 많으면 아무래도 양을 줄여야 되겠죠. 뭐 이런 전략을 내세운다거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 커스터머가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왜 하고 많은 아이템 중에 왜 배달 치킨집이야? 여기에 관한 답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쟁사는 없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교촌을 하려고 그래. 그럼 예를 들면 다른 브랜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란 통닭이 이미 잡고 있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가 있지? 또 치킨 브랜드가 페리카나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경쟁 분석. 그래서요, 이걸 우리는 3Cs라고 그래요. 여러분 3Cs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시험에 낼 건데, 그죠? 커스터머, 컴퍼니, 컴페티터,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즈니스를 처음에 런칭하려고 그럴 때, 시작하려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 3Cs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그죠? 예.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요. 이 해외 마케팅 개척할 때요, 뭐 제가 글로벌 경영학과 소속이다 보니까 해외 마케팅 같은 건 개척할 때 기본적으로 보통 3Ds 분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에서 미얀마 시장을 진출하려고 그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미얀마 시장에 진출하려는데 뭐 자 통역 구해봐, 야 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기본 툴이 있다는 거죠. 툴이 이게 지금 베이직 툴, 베이직 스킬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딱 해요. 뭐냐면 미얀마 시장에 관해서 분석을 해요. 우리 제품을 살 경우에 미얀마의 고객 구성이 어떻게 되지? 고객의 특성은 어때? 문화적 특성은 있나? 우리 고객들이랑 좀 다른 선호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해요. 그리고 나서 시장 세분화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봐요. 자, 왜 미얀마야? 우리가 미얀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잘 아나? 미얀마에 대해서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지? 예. 미얀마를 했었을 때 재무적으로 서포팅은 되는 거야? 회계적으로 리스크는 없나? 아니면 뭐 조직 개편상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자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에 들어간다면은 기존에 있는 미얀마 시장에 한국 회사일 수도 있고 혹은 글로벌 회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관한 경쟁자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애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이걸 세팅해 놓고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3Cs예요. 어떤 비즈니스를 런칭할 때 3Cs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개인 레벨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레벨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국가 레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시겠죠? 3Cs입니다. 유용하죠? 그죠? 유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처음 할 때 3Cs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분석 대상을 잡고 아까 제가 했던 이런 시사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고객 충성도, 그죠? 타겟 고객에 대해서 매출액 이득률은 적절한가? 이건 굉장히 테크니컬한 질문들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컴퍼니의 분석은 뭐냐면 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니까 고객 충성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은 적절한가? 누구의 활동이에요? 나의 활동이지. 경쟁사들이 있는데 경쟁사를 능가하기 위해서 활동은 적절한가? 누구의 활동? 나의 활동이죠. 그리고 효율적인가? 뭐 이런 것들이 컴퍼니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컴페티터, 경쟁사들은 경쟁사를 추월해야 될 때 하는 부분은 어디냐? 혹은 신규 시장 또는 신규 업체의 잠재적인 경쟁 부분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비즈니스를 제일 먼저 시작하려고 그러면 혹은 비즈니스가 아니래도 무언가를 항상 런칭하려고 그러면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3Cs 입장에서 분석해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요, 사실은 이 3Cs는 요 하나만으로는 조금 모자라요. 어떤 점이 모자르냐 하면요, 사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거시적인 환경을 놓치죠.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은퇴를 하고요, 배달 치킨집을 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배달 치킨집을 열려고 하기 전에
고객들을 다 분석했어. 배달 면적도 딱 이렇게 바운더리도 정해놓고요. 그리고 빌라가 몇 채, 그죠? 예. 그다음에 아파트가 몇 채, 단독주택이 몇 채, 사무실이 몇 개. 그리고 사무실에서 혹시 혼자 시켜 먹는 홀로족들을 위해서 또 이런 또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커스터머 분석 다 했어. 예. 그리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려면은 쿠폰을 어떤 형식으로 줄까? 뭐 이것도 다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난 치킨을 너무 좋아해. 스스로 좋아하고 얼마나 튀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삭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달은 몇 분 내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계속 연구했고 내가 잘 알아요. 오케이, 분석 끝. 그리고 경쟁사들도 다 분석했어요. 경쟁사들도 교촌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뭐가 문제고 뭐가 있고 뭐가 장점이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쟤들의 장점은 뭐고 걔들이 단점은 뭔데 이런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까지 다 분석했어. 자, 그럼 이제 들어갈까요? 근데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어.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해서 치킨집을 차려서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류 독감이 돈 거야. 어떻게? 그죠? 그래가지고 다 닭을 안 먹는 거야. 분석 다 했는데. 별로 안 웃겼죠? 네, 전 웃겼는데 여러분, 아까처럼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FAW예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3C's 플러스 FAW가 같이 분석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FAW는 뭐냐라는 거는요, 영어로 이게 forces at work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work를 둘러싼 힘들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외부 환경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FAW예요. 기업 환경이라고 그러죠. 기업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 그래서 forces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업 환경에 어떤 힘이 가해지잖아요. 아까처럼 3C's 분석 다 끝내고 런칭하려고 하는데 조류 독감이라는 새로운 외부 힘이 나타나가지고 이 3C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외부 환경을 둘러싼 힘이라는 거죠. 이것도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런 변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 비즈니스 어려워요, 그죠? 어렵고 문제를 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FAW입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고요. FAW, Forces at Work라고 하고요. 이 기업적으로 보면은요, Forces at Work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시적 환경 요인들이 모두 들어가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수단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까 제가 조류 독감 얘기했지만요. 다시 아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아까 제가 미얀마로 진출하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까처럼 미얀마의 고객 분석, 미얀마의 예를 들면은 진출하기 위해서 나의 장점은 뭐지? 다 분석했고요. 미얀마의 이제 시장에 가서 나랑 싸워야 될 경제 상대까지 다 분석했어. 자, 그리고 이제 가서 싸우고 뭐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요. 미얀마에는 사실은 그 잣이라는 그 현지화폐를 쓰거든요. 제가 이런 쪽으로 잘 알아요.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잖아요, 그렇죠? 네, 잣을 쓰는데 예를 들면 잣이 폭락을 했어요. 예를 들면 폭락을 했어. 잣의 가치가 원래대로라면은 내 계획은 우리 회사 계획은 뭐냐면 미얀마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상당 부분 많이 벌어가지고 그 과실을 이득을 남길 거 아닙니까? 이득을 송금을 하면은 송금을 해서 여기서 써야 되겠죠. 왜냐면 미얀마에 있는 회사를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컴퍼니에서 지원을 해. 그죠? 이런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10억 정도 이득을 남겨서 10억을 송금해서 써야 되는데 당연히 현지에서는 미얀마 화폐로 남겠죠. 그죠? 이득이. 그걸 가지고 송금을 하면 환율이라는 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정도 환율일 때, 예를 들면 1대 100의 환율일 때를 계산해서 뭐 송금을 해서 썼어요. 10억 이렇게 썼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부 환경이 변한 거야. 외부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여러 여건에 의해서 미얀마 화폐가 폭락을 해가지고 50%로 폭락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득금이 10억이 넘어와서 우리 회사에서 이걸로 회사 지원하는 사람들 월급도 주고, 그죠? 그리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10억이 넘어와야 되는데 환율이 50% 떨어져서 5억만 넘어왔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게 바로 외부 환경을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forces at work도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환경이 변할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환율이 변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관계,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요소들은 없냐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요. 3C를 분석하는 것으로는 모자라. 하나가 더 와야 돼. FAW, Forces at Work, Forces at Work이죠. 잘 써놨죠? 그림도 잘 그려놨어. 뭐냐면 3C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놨죠. 커스터머, 컴퍼니, 그리고 컴페티터, 경쟁자. 요거를 뭐가 둘러싸고 있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뭐가요? 정치 경제적인 변수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변수라든가 기술 자원의 변수라든가 인구 소비자의 변수라든가 여러 변수들이 이 3C를 둘러싸고 있고 여기에 이제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C's 분석과 FAW 분석이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체적인 분석이에요.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이쯤 되면은 이제 분석들이 대충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가볼게요.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방금 3C's FAW라는 뭘 배웠어요? 툴을 배운 거야. 일종의 스킬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문제 해결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일종의 도구예요. 그죠? 이렇게 싸울 때 일종의 이제 그냥 싸울 수는 없잖아. 맨손으로 이제 칼과 방패를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의외로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들. 이 분석 툴이라는 게.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툴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분석에는 다 베이직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료 당연히 수집할 때 겹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겹쳐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겹쳐서는 안 되는 거고 누락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미스잖아요. 맞죠? 그죠? 이게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실에 기반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베이직 스타일입니다.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두 가지 툴을 배웠습니다. 뭐라고? 3C's FAW. 어디에 유용하다고요? 무슨 일을 런칭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3C's랑 3C's를 둘러싸고 있는 FAW, 이 기업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런칭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주 재미있는 툴인 여기 SWOT 분석이라는 툴입니다. 여러분 이 SWOT 분석은 이 자체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유는 물론 뭐 나는 취업을 끝까지 안 하겠다라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뭐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에서 입사 시험을 본다거나 필기 시험을 볼 때는 이 SWOT 분석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고 SWOT 분석을 하기를 요구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배우고요. 조금 있다가 물론 이걸 보고서 이제 소화하는 시간은 좀 드릴 거고 과제를 드릴 겁니다. 과제를 드릴 거예요. 뭐를 SWOT 분석해봐라 이렇게요. 그럼 분석해봐야 돼. 어떻게? 이렇게. 자, 먼저 SWOT이 뭐야?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SWOT. 마침 이게 조합이 잘 돼가지고 중간에 모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SWOT이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SWOT은 우리 미시처럼 그 일종의 이 첫 자를 따가지고 만든 조합어예요. 그러면 S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써 있죠. Strength예요. Strength. 무슨 뜻이죠? 힘 혹은 강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요. W는 뭐냐면요. Weakness예요. Weakness. Weaknesses 복수로 돼 있네요. 그죠? 단점들이란 뜻이죠. 그러면 강점과 단점이에요. O는 뭘까? O는요. 영어로 opportunities라고 하죠. 여러분 opportunity 단수로 쓰는 걸 이거를 우리는 기회라고 하고요.
복수로 opportunities예요. 기회들. 기회들이라는 게 뭔가를 했을 경우에 돈 버는 기회들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T라는 거는 threat의 약자예요. 이건 뭐예요? 뭐야? threat는 위협이죠. 그죠?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 우리 방금 전에 배운 드리시스나 FAW가 하나로 묶어야지 패키지가 됐었죠. 근데 이 수압 분석은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모든 게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수압 분석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드리시스 분석해봐라 그러면 FAW까지 같이 분석을 해야지 제대로 되겠죠. 근데 수압 분석은 나름대로 다 진용을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보시면 수압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분화된 관련 요인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발휘해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두 가지를 다시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자, 일단 내가 배달 치킨집을 차리려고 그래.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수압 분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일단 뭐냐면 여기 다 여기 보이시죠? 요 항목들이 다 있어요. 일단 여기가 먼저 채워져야 돼. 뭐냐면 자, 내가 왜 닭집을 하려고 하지? 라는 거는요. strength, weakness는 사실은 나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three-C를 다른 표현식으로 strength랑 weakness로 이렇게 각도를 달리한 거고요. 아까 FAW를 forces at work라고 그랬죠? 요거를 다른 각도로 보는 게 opportunities랑 threat예요. 그럼 일단 개인적인 측면과 회사적인 측면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이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왜 배달치킨집을 해야 돼? 라는 거는 아까 트리시스 관점에서는 뭐였죠? 세 가지였는데 여기서 보면요. 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장점은 뭐야? 내가 배달치킨집을 할 때 나의 장점. 내가 배달 치킨집을 잘 아나? 뭐 예를 들면 종업원들이 다 안 나오면 오토바이를 탄다. 잘 탄다. 이 나의 장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이 프라이드를 굽는 굽거나 아니면 기름에 튀기는 사람은 원래 전문가를 하나 두려고 그랬는데 없으면 나도 잘 튀긴다. 뭐 일종의 나의 장점이 되겠죠. 나의 약점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재물을 하나도 몰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매출 많이 내면 뭐해요? 예를 들면 계산을 잘못하거나 또 그 세금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뭐 국세청에서 많은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추징을 받는다든가 뭐 한쪽으로 남고 한쪽으로 미치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나의 약점이 예를 들면 자료 정리를 못한다든가 또 국세청 이쪽 세무 쪽으로 약하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위크니스가 되겠죠. 이건 말씀드린 나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왜 닭집을 할 경우에 기회는 있나? 라는 거는 사실 시장 입장에서 본 거예요. 경쟁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물론 이 트리시스의 일부가 겹치기도 하지만 해봤더니 경쟁자가 없어. 내가 딱 차리면은 유일하게 이렇게 한동안은 돈을 벌 것 같아. 일종의 이렇게 기회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반면에 알고 봤더니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 이거는 위협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수압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 스트렝트 쭉 그죠? 강점 또 위크니스 약점 쭉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회 쭉 나열이 되고요. 트레트 위협 쭉 나열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어느 전략을 세울지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수압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수압 분석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개가 필요해요. 1번 strength, 2번 weakness, 3번 opportunities, 4번 threat에서 1번 쭉, 2번 쭉, 3번 쭉, 4번 쭉 이렇게 돼가지고 자료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베이직 스타일은 다 적용됩니다. strength나 weakness나 opportunity cost나 threat를 정리할 때 당연히 팩트 베이스죠. 사실에 기반해야 되는 거고 또 자료를 정리할 때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빠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런 이해하셨죠? 그죠? 베이직 스타일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 덩어리로 정리가 돼야지 여기서 고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니까 여기 한뜩
위크니스만 있어. 스트렝스는 거의 없어. 닭집을 하는데 예를 들면 닭 배달집죠. 치킨 배달집을 하는데 오퍼튜니티스는 거의 없고 스트레이트만 잔뜩 있어.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예, 이거 말이 방어 전략이죠. 방어 전략은 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전략을 이걸 정리해 보니까 그 수압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내가 강점이 많고 야 오히려 시장 기회도 많아. 이러면 뭐 해야 돼? 예, 공격적인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관한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에 관한 전략 방향이 나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이거 그 중간고사에도 과거에는 요즘 코로나라 그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뭐 시험을 어떻게 낼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과거에 이제 시험 제가 샘플로도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하세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일단은 4개를 써줘야 돼.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트레트를 쭉 써줘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결론을 써줘야 돼요. 아니 나열은 누가 못해. 결론을 내려줘야지. 이게 베이직 스타일 아니야. So what? 이란 얘기죠. 아니 잔뜩 써놨어. 그래서 어떡하자는 얘기야. So what?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해결책이 이렇게까지 써야지 점수를 줬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이제 이거를 중간고사에 내면은 이런 스타일들이 많죠. 수학 분석하세요. 그럼 첫 번째 하나도 못 씀. 뭐 이건 0점이고요. 그죠? 두 번째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그다음에 스트레트 4개로 분석해야 되는데 약자들이 기억이 안 나서 예를 들면 하나를 빼먹었어. 이러면 감점입니다. 그죠? 자, 운이 좋고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왓을 다 약자로 기억해가지고 각각을 다 써줬어. 각각을 다 써주고서 끝 하면은 이것도 안 돼요.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 결론이 빠진 거야.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아니 수학 분석해가지고 자 강점, 약점, 기회, 위협 해가지고 끝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So what? 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있어줘야 돼. 결론이. 분석해보니 여기다. 분석해보니 여기다. 혹은 분석해보니 여기다. 여러분 이 전략 같은 거에는요. 강점이 너무 많아. 근데 시장 여건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이런 얘기야. 그죠? 나의 강점은 너무 많은데 시간 여건이 별로 안 좋아. 뭐 위험 분산 전략을 쓴다든가 이런 전략을 쓴다는 거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이고 활력화 전략. 앞으로 가야지 바로. 여기는 방어 전략이란 얘기는 이거 진출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거죠. 이건 얘기했고 이거는 뭐냐면 내 약점이 너무 많아. 반면에 시장 상황은 좋아.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시장을 전환을 할까? 아니면 나를 어떻게 개선을 할까?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수학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수학 분석 다시 할까요? 예, 수학 SWOT고요. S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y cost 기회, threat 위협이라는 거죠. 사실은 요거는 3C에 가깝고요. 내 자신에 관한 얘기고 요 opportunity cost threat는 FAW에 가까워요. 예, 외부 환경이 이렇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분석만 하면 끝이야? 아니야. 결론을 내줘야 돼. 전략이 어디가 맞는지. 그죠? 예.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은 뭐 이 한 단어 자체로 어떤 그 상황을 분석하고 또 나 자신을 포함한 이런 상황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드렸처럼 많이 응용이 돼요. 자, 아까 말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기회, 위협, 강점, 약점 이렇게. 그래서 각각이 써줘야 되죠. 기회는 뭐고 위협, 강점, 약점. 그래서 어떤 전략을 할 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처럼 이제 예를 들면 약점, 위협이면 여기 이런 말 있잖아요. 축소, 철수 전략이라고요. 그죠? 그렇잖아. 내가 너무 스스로도 약점이 너무 많고 외부 환경으로도 받쳐주지 않으면 축소, 철수고요. 여기는 이제 확대 전략이고요. 반대는요.
반대는 확대 전략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강점은 많은데 여기 외부 환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잘 써 있네요. 강점 약점이 뭐라고? 기억 내부적 요인이고, 기회 위협이 뭐라고? 외부 환경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환경은 너무나 위협적이지만 나의 강점이 많아. 이러면 이제 일종의 안정적인 조심하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적인 위협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 안 했네, 그죠? 예, 기회는 있는데 약점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회 개발 전략이라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니, 나는 너무 약점이 많은데 너무 시장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죠? 시장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여러 대안들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일반 회사들을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현대증권, 대우증권, 무슨 생명사, 투자증권도 있고요. 뭐 코트라라는 또 공기업도 하나 있네요. 여러분 여기 이게 뭐냐면요. 뭐 물론 여러분들 이제 1학년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4학년도 가끔 있어요. 예. 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필수 교양 안 듣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있겠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 대부분 1학년들인데 보시면 당장 이제 취업할 거 아니지만은 이런 그 어떤 그 방향을 좀 알고 그 대학 생활하시면은 굉장히 좀 더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증권사나 아니면은 뭐 이런 생명사나 뭐 공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할 때 되게 이제 뭐 자신의 장점, 뭐 단점을 써라, 뭐 개선 노력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수학 분석과 굉장히 관련된 겁니다. 이 과거에 이제 그 이 코트라 문제 중에서는 어떤 케이스를 주고서 수학 분석을 하라,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이 자기의 장점을 보통 이제 이렇게 쓸 때 뭐 사실은 자기의 생각도 쓰는데 보통 이제 타인의 생각을 보통 많이 쓰는 게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단점을 뭐 자비판할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내 장점을 또 내가 뭐 막 또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타인의 생각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자기소개서 쓰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 대처하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아마 여러분들 뭐 까맣게 잊어먹으실 테고요. 4학년쯤 가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하지만 뭐 그냥 기억해 두시면 뭐 좋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학 분석은 실제로 많이 인용된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할게요. 예, 그냥 한꺼번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도 끊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제 트리시스 FAW SWOT 요거 배웠는데, 여기 이 네 번째 우리 툴은 Five Forces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조금씩 늘어난다, 글자들이.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리시스는 3개 기억하면 돼, 그지? 맞죠? 예, 특히 C니까 기억하기도 쉬워. 그리고 트리시스를 주변에 FAW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도 기억하기 쉽고, 수학 분석도 대충 알 것 같아. 왜냐면 이게 4개가 다 알파벳 첫자여가지고 수학 분석 좋은데, Five Forces 5가지 힘? 5가지 힘이 뭐가 있냐면요, 구매자, 대체품, 잠재적인 진출기업, 공급자, 산업 내 경쟁기업. 와, 이거 기억 안 나겠죠? 기억 안 날 것 같아. 5개여가지고, 그지? 예. 사실은 그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은요, 이 과감히 넘어가거든요. 예. 온라인 수업 어떡하지? 왜 제가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5개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5개 기억이 안 나. 아까처럼 3C's 기억나잖아. C 3개 맞죠? 뭐였지? 커스터머, 컴페티터, 컴퍼니 맞죠? 그리고 FAW 둘러싸고 있는 환경. 수학 분석은 뭐였어요? 스트렝트, 위크니스. 그 다음에 틀렸네. 죄송합니다. 5예요. 5타 났구나. opportunities, 그죠? 그리고 threat. 예, 기억이 나는데 five forces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과감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5개를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온라인에서도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너무 어려워, 그죠? 근데 왜 넣었어요? 슬라이드에? 왜냐면 그냥 하래가지고 슬라이드 받은 거여서.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볼게요.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여러분, 세그멘테이션은 뭐예요? 한국말로 세분화라고 하죠. 써 있네. 이제 경영학에서 주로 쓰는 말이니까 시장 세분화 이렇게 했다. 시장 세분화는 표적 시장을 발견하고 이를 반영하여 자사의 위상, 자사라는 게 우리의 내 회사예요. 자사의 위사를 설정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전략을 도출한대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항상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차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차 몇 대인 줄 아세요? 100만 대? 200만 대가 아니고 1000만 대가 넘어요.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애기 포함해서 아니면 뭐 그 거동 불편하신 병원에 누워 계신 아주 연세 드신 분들 다 포함해서 5천만 명이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구 4명당 차 한 대고 진짜 많은 거예요. 차 4명도 안 되지, 그지? 차 진짜 많아요. 차 진짜 많은데 지금 여기 그 세분화는요, 이것도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SWOT. 이거는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동차 시장을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항상 그거 물어요. 뭘 묻냐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이렇게요. 온라인에서 똑같이 물을게요. 아니, 물론 관객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묻습니다. 현대자동차죠, 그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제일 크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 현대자동차는 세계 몇이에요? 별로 안 생각해 보셨죠? 의외로요, 현대자동차가 무진장 큰 회사예요. BMW가 더 차 많이 팔까요? 현대자동차가 많이 팔까요? 놀랍게 현대자동차예요. 벤츠가 매출이 클까요? 현대자동차가 매출이 클까요? 의외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전 세계 5위예요. 자동차 생산량으로요. 놀랍죠, 사실은. 예. 그러면 그냥 이거 상식. 여러분 시험에도 낼 거예요. 그냥 상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그멘테이션 이 세분화를 자동차로 여기서 분석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예를 들면 주관식으로 나면은 자동차 1등부터 5등까지는 알아야지 여기다가 쓸 거 아니야, 그죠? 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가 어디일까요? 일단 대단해, 현대 5위니까, 그죠? 1등이 어딘 줄 아세요? 전 세계 1등. 1등이 토요타예요. 토요타 어느 회사인 줄 알죠? 예, 일본에 있습니다. 예, 토요타가 전 세계 1위예요. 자동차 생산 대수로도 2위고 매출로도 1위입니다. 2위 차가 어딜까요? 2위 차가 폭스바겐이에요. 예, 제가 여기 VW로 썼죠? 폭스바겐. 예, 너무 길어가지고. 폭스바겐이 어떻게 전 세계 2위죠? 라는 걸 의아해 하실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브랜드들이 있어요. 사실 같은 회사예요. 폭스바겐은 어느 나라 회사죠? 네, 독일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독일이 차에 강하죠. 맞아요. 예, 일본에 1위 회사가 있고 독일에 2위 회사가 있습니다. BMW, 벤츠 물론 유명해요. 하지만 사실은 폭스바겐이 더 매출이 큽니다. 폭스바겐도 의외로 아니 뭐 국민차라 그런가가 아니고요. 의외로 브랜드 네임들이 많다니까요. 다른 이름들이. 그 폭스바겐에서 만드는 고급차가 있거든요. 아우디라고요. 예, 아우디도 역시 폭스바겐에서 만듭니다. 그 스포츠카도 만들어요. 포르쉐라고요. 뭐 이 남자들은 차에 또 관심 있는 남자들은 또 굉장히 차에 열광하시는 분들은 아마 포르쉐 정도는 알 겁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스피드를 좀 좋아하거나 뭐 이쁜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포르쉐라는 브랜드로 따로 팔아요. 근데 폭스바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들을 분사해서 팔기도 합니다. 뭐 이걸 이제 흉내 내서요. 아니 뭐 흉내 냈다는 게 그렇고 벤치마킹해서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하려는 시도를 하죠. 몇 년 전부터 해서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당연히 현대자동차만 타니까 뭐 알고 있는 브랜드인 제네시스 있죠. 제네시스는 애당초부터 만들 때 제네시스로 만들었어요. 그냥 제네시스가 브랜드야. 마치 아우디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우디랑 폭스바겐이랑 같은 회사인지 몰라요. 근데 같은데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포르쉐랑 폭스바겐이랑 같은 데인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 같은 회사예요.
이래서 제네시스를 따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현대자동차는 너무 많은 그 자동차 브랜드 네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뭐냐면 이게 고급차가 저가 브랜드랑 이렇게 혼용이 되니까 고급 브랜드를 런칭할 땐 뭐 이렇게 따로 띄어서 런칭을 따로 합니다. 사실은 그 렉서스란 브랜드가 있거든요. 렉서스도 토요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팔 때는 그냥 렉서스를 렉서스로 팝니다. 로고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네시스도 로고도 달라요. 미국에서 팔 때는 제네시스로 팝니다. 그냥 현대자동차는 브랜드 빼고. 예, 이렇게요. 자, 어디까지 했죠? 2위까지 했죠. 예, 1위가 토요타, 2위가 폭스바겐, 3위가요. 그래도 자동차면 미국을 빼먹을 수는 없죠. 그죠? 3위가 GM이에요. 여러분 GM은 우리나라에 공장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부평에서 GM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우, GM 대우 이렇게 했다가요. 최근에 이름을 바꿨죠. 쉐보레로요. 그죠? 예, 그래서 쉐보레라는 브랜드가 바로 GM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요. 예. 이게 전 세계로 볼 때 3위 정도 됩니다. 이제 4위 남았네요. 4위는요. 닛산 르노예요. 여러분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어요. 닛산은 일본 회사 같죠. 일본어니까 닛산. 그죠? 그리고 르노는 프랑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합병을 해가지고 이게 4위예요. 4위. 그리고 5위가 현대자동차입니다. 자, 이제부터 세그멘테이션 얘기를 좀 하려고요. 여러분 그 세그멘테이션은요 뭐냐 하면은 시장 세분화인데요.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아까 5위라고 그랬잖아. 위상을 딱 비주얼하게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여기 제가 제시하는 세그멘테이션. 다시 말하면 시장 세분화로요. 시장 세분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 더 많은 평면에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공간적으로 2차 평면이 제일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기준을 두 가지 잡는 거예요. 뭘로 여기선 잡았냐면 X축을 Geographical Scope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판매가 글로벌하게 파는지 아니면 로컬로 파는지. 여러분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수출을 해서 글로벌하게 팔죠. 미국에 현대자동차 있나요? 있어요. 남미에도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동남아에도 있고요. 러시아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GM은요? 마찬가지고요. 토요타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일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들. 이거는 글로벌하게 안 팔고 로컬에서만 파는 경우 있어요. 내셔널 브랜드. 그래서 X축을 어떻게 판매에 관한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Geographical Scope, 영어로는 지리적인 스코프, 범위란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글로벌, 왼쪽으로 갈수록 내셔널이죠. 로컬이에요. 자, Y축은 뭘로 잡냐면요. 프로덕트 레인지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Geographical Scope은 얼마나 전 세계 점유율이 있나라는 거는 브랜드 이미지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준으로 잡았고 Y축은 뭘로 범위를 잡았냐면 프로덕트 레인지라는 거는 자동차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폭스바겐 예를 들을게요. 전 세계 2위 차 폭스바겐은요 아주 비싼 것부터 낮은 것까지 다 만들어요. 예를 들면 아주 비싼 스포츠카 있죠. 아까 말씀드린 포르쉐 비싸게 팔아요. 그거보다 약간 싸지만 고급 세단도 있어요. 그게 뭐죠? 아우디. 그리고 그냥 폭스바겐도 많이 팔아요. 싼 차들. 예. 제품 레인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Y축을 프로덕트 레인지로 잡고 올라갈수록 브로드라는 거는 범위가 넓고 아래로 갈수록 짧아요. 그죠? 작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뭐냐 하면 어떤 대상을 분석할 때 기준을 잡아서 위치를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어디 있는지 위상이 보여요. 여기 그랬잖아요. 위상을 설정한다고요. 위상을 설정하는 기초적인 전략을 도출할 수 있어요. 이게 시장 세분화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X축은 Geographical Scope, Y축은 Product Range라고 하고서요. 자동차 5대 메이커들을 놔봤어요. 놨는데 여러분 전 세계 자동차 1, 2, 3, 4위인 차들은
프로덕트 레인지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위에 올라와 있죠. 보이세요? GM, 토요타, 닛산, 르노, 폭스바겐. 그리고 모두 다 글로벌하게 팔죠. 그리고 현대도 글로벌하게 파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여기 위치해요. 그런데 프로덕트 레인지에서는 이렇게 딱 세그멘테이션으로 시장 세분화로 보면은 현대가 1, 2, 3, 4 전 세계 5위라는 훌륭한 브랜드이고 대단한 회사긴 하지만 1, 2, 3, 4위랑은 차이가 있죠. 뭐에서요? 프로덕트 레인지 면에서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가 자 10년 내로 우리 현재 5위인데 글로벌하게 1, 2, 3, 4위를 따라잡자. 예를 들면 1위인 토요타를 따라잡자라고 하는데 어떤 툴로 어떻게 분석을 할까라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프로덕트 레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오그래피컬 스코프를 기준으로 해서 딱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 시장 세분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 시장을 발견하고 기초적인 전략, 자사의 위상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현대자동차 뭐예요? 프로덕트 레인지면서 다른 회사보다 아래에 있죠. 왜냐하면요, 현대자동차는 스포츠카 안 만들잖아요. 맞죠? 물론 최근에 고급 세단 만듭니다. 아까 제네시스처럼, 그죠? 하지만 스포츠카 없잖아요. 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이런 게 모자른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붉은색으로 쓴 게 1, 2, 3, 4, 5이고요. 나머지들은 자동차 브랜드들을 제가 쫙 써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의외로 보면은 예를 들면 보세요. 지오그래피컬 스코프에서 이쪽 내셔널로 오잖아요. 내셔널로 오는 데다가 프로덕트 레인지가 적은 회사인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이런 회사들이 여기 있죠.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 나오는 차 중에요. 브리스톨이란 차가 있어요.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지. 유럽에만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당연히 모르지. 브리스톨은 그냥 브리스톨 차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끝. 예. 예를 들면은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프로톤. 모르죠? 지금 마켓 세그멘테이션 위치가 어디로 돼 있죠? 지오그래피컬 스코프의 내셔널 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잘 몰라도 이건 로컬 회사인가 봐. 정확해요. 여러분 프로톤이라는 회사는 말레이시아 자동차 회사예요. 어디 있을까? 프로톤이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수출도 해요.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 정도 합니다. 그리고 태국 정도 해요. 그러니까 프로톤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예, 내셔널 하잖아요. 지오그래피컬 스코프. 대신에 프로톤은 레인지는 의외로 높아요. 뭐냐면 프로톤은 자동차도 만들고요. 나름 고급 세단도 만들고요. 찝차도 만들고요.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레인지는 높은 거예요. 이 프로톤입니다. 재밌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이 뭐라고요? 세그멘테이션 혹은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세분화죠, 그죠? 예, 이렇게 있으면은 비주얼하게 표적 시장을 발견하기도 쉽고 자사의 위상을 설정하기도 쉽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초적인 전략 도출의 수단이 바로 세분화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X축, Y축의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마켓 세그멘테이션이 사실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은 그 베이직 툴에 대해서 배웠고요. 강의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했습니다. 예, 장시간 강의했는데 자 요약하자면 트리시스, FAW, SWOT 스페링 틀렸습니다. SWOT예요. 5 forces는 읽어보십시오. 예,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